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죠. 물가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온라인 경쟁까지 치열해서 한숨만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 지원자금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맞춤형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특히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소상공인 정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미 신청이 시작됐고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온라인 판매자 스마트 스토어 사장님이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용 분량이 많아 지루하고 재미없으겠지만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려. 그럼 이번 지원의 개요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생성장지원자금의 개요와 도입 배경.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온라인 기반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대출만 있었지만 이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까지 정식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도입 배경은 명확합니다. 최근 자영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정책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런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온라인 시장에서도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체계를 완전히 새로 구축했습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성장 단계별 운전자금 지원. 둘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즉 초창기 창업자부터 매출이 성장 중인 온라인 사업자까지 각 단계에 맞게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총 1조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플랫폼 수수료 인상, 물류비 부담, 광고비 상승 등 온라인 사업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대출 한도와 이자 지원 폭이 동시에 확대됐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니라 온라인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정부 방침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상생성장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일반 소상공인 두 그룹입니다. 먼저 온라인 입점형 소상공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11번가, 마켓컬리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최근 1년간 온라인 매출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전환형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운영 중이지만 온라인 주문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자체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없애는 유통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도 온라인 진출 계획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책자금 부결자라도 이번 상생성장지원자금에서는 심사 기준이 완화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유지 중인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또는 디지털화, 추진 실적이 있는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신용점수 하위 10% 이내는 별도 심사 가능, 신용도가 낮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지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기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온라인 시대에 뒤처진 소상공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디지털 환경에 발맞추면 누구나 지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지원 금액과 대출 조건. 이번 상생성장지원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원 금액부터 볼게요. 운전자금은 최대 2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전 제도에서는 대부분 5천만 1억 원 수준이었으니 한도만 놓고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에요. 운전자금은 상품 구매, 물류비, 광고비,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시설자금은 장비 구입, 쇼핑몰 구축, 창고 확장 등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5% 고정금리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23%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라면 1년차 이자를 정부가 절반 지원해주는 2차 보전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거치 2년 포함입니다. 즉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초기 창업자나 매출이 불안정한 사장님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구조죠. 또한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리 우대와 함께 동일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월 매출 500만 원 정도를 올리는 사장님이 운전자금 5천만 원을 신청하면 2차 보전 적용으로 실질 금리는 약 1.4% 수준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저렴하죠. 만약 온라인 물류창고 확장이나 포장기계 구입 같은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시설자금 항목으로 최대 1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운전자금 최대 2억, 시설자금 최대 10억, 금리 2.5%, 상환 10년, 거치 2년입니다. 이 조건은 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가장 유리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신청 방법과 절차. 상생성장 지원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포털, 소상공인 정책자금 플랫폼, https://ols, sbig.o, kr에 접속해 상생성장 지원자금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세 신고서 또는 매출 증빙 자료, 사업계획서, 계좌 사본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으로 신용등급과 매출 기준을 조회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10분 이내로 접수가 끝납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가까운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받고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점포 사진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검토, 신용평가, 보증심사, 대출 승인 순서로 진행되며 심사 완료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승인 문자를 받으면 협약은행국민, 신한, 우리, 기업은행 등에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업부터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정부 정책자금을 1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업자는 서류 간소화와 함께 심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센터 예약을 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10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돼 11월 현재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늦으면 올해 예산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접수를 마치세요. 다섯 번째,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 이번 상생성장 지원자금은 규모가 커서 현장에서 문의도 정말 많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Q1.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기존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부실 처리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성실 상환 중이라면 중복 신청도 허용돼요. 다만 동일한 자금 목적의 동일 설비 구입으로는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Q2. 신용 점수가 낮은데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신용보증 연계형 자금이라 보증재단이 신용을 보완해줍니다. 신용 점수가 하위 10%라도 사업 운영이 정상적이라면 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3. 온라인 판매 경험이 짧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 3개월 이상 매출 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창업 1년 미만의 신규 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Q4. 대출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하나요? 반드시 사업 관련 비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특히 타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비즈니스 외 목적으로 쓰면 즉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요. Q5. 서류 준비가 어려운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상생지원 전담 창구에서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출 증빙, 세무신고 내역이 없더라도 POS 매출 기록이나 플랫폼 거래 내역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은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입니다. 2024년 동일 사업에서는 접수 시작 후 3주 만에 예산이 소진되었어요. 이번에도 마감 전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최대한 빨리, 서류는 완비된 상태로 접수해야 합니다. 심사 보류가 되면 다음 차수로 밀릴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출 후에는 상환 스케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거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분할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향후 일정과 정책 확대 방향. 이번 상생성장 지원자금은 2025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빠르면 12월 안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1월 중순말 사이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단발성이 아닌 디지털 상생 플랫폼 자금 지원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즉,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대출 신청 없이 플랫폼 거래 데이터만으로 자동 심사와 즉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에요. 2026년에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주요 플랫폼과 국세청,
금융기관을 연계한 AI 자동 심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이 현재 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사업자, 청년 창업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도 추진 중입니다. 이들은 이자 감면이나 한도 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이 사업을 소상공인 정책 금융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융자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사다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상생 성장 지원 자금은 온라인 자영업자에게 기회자금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지원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신청만 해두면 기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일정만 정리해드릴게요. 접수 시작 2025년 10월 15일,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예상 12월 중순, 심사기간 약 3주, 대출 실행 승인 후 일주일 이내, 지금 신청하면 올해 안에 승인 결과를 받고 내년 초 바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상생성장 지원자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주는 현금성 금융복지 정책이에요. 운전자금은 최대 2억, 시설자금은 최대 10억, 금리는 연 2.5%로 사실상 정부가 절반 이상을 보전해주는 수준입니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온라인 입점 사업자라면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할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니 11월 안에 신청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지생활정보마트는 앞으로도 이처럼 놓치면 손해보는 정부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복지 파트너 복지생활정보마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